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 ETF가 거의 이제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다음 ETF는 누가 될 것이냐 라는 내용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안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후보로는요, 여전히 리플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3년 7월의 약식 판결에 따라 기간 판매를 제외한 거래소 판매 등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로 사실상 증권이 아니라고 도출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4년도 1월 모 인터뷰에서도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블랙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회피한 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다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의견일 뿐입니다.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라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VC들이 뭐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막 주워 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이더리움과 비슷한 모델링을 좀 추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솔라나도 아마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는 있지만, 불완전한 네트워크성에 있는 완성도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 측면에 따른 증권성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걸림돌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라나 기반에 있는 민코인 애들에 있는 주요 거래 분포도를 보게 되면 덱스 거래에 있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라이트코인도 보게 되면, 자, 24년도 3월 달에 선물상품거래위원회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쿠코인 거래소를 기소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 ETF인다가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 통과 시 권한이 커짐으로 꽤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라이트닝 네트워크 부분이 좀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라이트코인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워낙 이제 유동성 물량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마켓에서도 상폐되었던 부분도 일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세모 정도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 대선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 따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원에 따른 움직임을 좀 보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조사했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자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 다음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물 ETF 시총순으로 설문조사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솔라나, XRP 비중이 멀쩡하게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유 비중도 얼추 그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전체 응답자 2,000명 대상으로도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뭐 도지도 보이고요,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성별적 구간하고 연령대 부분이 있는데, 성별은 굳이 볼 필요 없이 그냥 연령대 분포도로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부분 30대 40대 구간 추이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주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도 여전히 이 30대 40대 요 구간에서도 가장 밀집되어져 있는 2번과 3번 답변 측면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구간대가 좀 더 많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대부분 솔라나 XRP 도지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비중이 꽤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일단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 기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져 있으며, 일시적이더라도 해당의 알트코인에 있는 그런 ETF 기대감이 높은 그런 코인들의 따른 움직임과 내용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마운트콕스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콕스 주소에 대량 비트코인 이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 물량이 움직였었을 때 당시 기준점으로도 좀 많이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